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이 지난 토요일 오전 글렌비어에 소재한 블루스타 메모리얼 우즈에서 한인 입양아 가족 한국문화 피크닉을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매년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시카고의 최저임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유급 휴가 정책도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7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인하 횟수도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내달 시카고 도심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2024 나스카 시카고 경주를 위한 도로 폐쇄 및 주차 제한 조치가 경기 시작을 거의 한 달 앞둔 지난밤 발효됐습니다. 월가의 채권왕 빌 그로스의 희귀 우표 컬렉션이 경매에 나옵니다. 예상 낙찰가는 400만에서 500만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경매에서 예상가대로 낙찰된다면 이는 지난해 미국 우표 경매에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운 인버티드 제니를 넘어서는 겁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의 핵 협력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미 의회 등에서 나오는 핵무기 배치 확대 요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전국적으로는 트럼프가, 경합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거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뉴욕주의 새로운 법에 따라 매장에 패닉 버튼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이 체감 물가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주된 이유는 식료품과 렌트비 등이 1년 전에 비하면 1에서 3%대로 크게 진정됐으나 바이든 취임 이래 무려 20% 이상 급등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여전히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전에 증가하던 주류 성직자들의 동성결혼 지지 추세도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주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린 한인 입양아들과 그의 가족들은 매년 6월 이맘때면 특별한 소풍에 나서고 있죠. 지난 토요일 오전 8시 글렌비어에 소재한 블루스타 메모리얼 우즈에는 텐트를 설치하고 한국 음식과 전통 문화 공연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시카고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335 모이기 시작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날은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이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한인 입양아 가족 한국문화 피크닉이 열린 날로 일리노이를 비롯해 위스콘신, 미시간, 미네소타, 인디애나 등 중서부 지역에서 300여 명의 한인 입양 가족이 참석해 불고기와 만두, 잡채, 김치 등 한국 음식을 나누고 사물놀이와 태권도 시범, 판소리와 검은고 연주 등 다채로운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단체 게임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고명주 회장은 다소 궂은 날씨 속에도 잊지 않고 많은 입양인 가족들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년 이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에서 입양인들을 위해서 이런 피크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코리안 어메리칸 커뮤니티랑 그다음에 여러 그 오르거니제이션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분들 도움으로 지금 저희가 44회째 이렇게 하게 됐고요. 네, 이렇게 항상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원래 시작 시간이 10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8시부터 와서 준비를 되게 텐트 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이렇게 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 내년에도 또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예, 여러 그 외국인들이 계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입양인들 가족들이 함께하는 데서 저희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게 되게 감사드릴 일이고요. 예, 또 저희 또 무용을 너무 좋아하셔서 무용할 때면 이렇게 막 앞으로 나오셔서 봐주셔서. 40여 년 전부터 매년 잊지 않고 가족과 함께 피크닉에 참여하고 있다는 일리노이 펠로우스 힐에 거주한 맥클린 슬론 씨. 그녀는 젊은 시절 한때 한인 입양아들을 위한 소셜워커로 일했다고 하는데요. 오래전 한국서 입양한 아들, 딸, 쌍둥이 자녀를 둔 어머니로 현재는 손주들까지 3대가 함께 모여 매년 빠짐없이 이 피크닉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지는 음식과 프로그램에
그저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So we've been coming for 45 years. And then I was a social worker for a lot of the children who were adopted from Korea. I have a set of twins, a boy and a girl. Neither one are here today. But their children are here. My grandchildren of the children I adopted from Korea are here. But more now than from before. And more food every year too. Oh, it's delicious. There wasn't one thing I didn't like. Oh, very happy to be here. The Lions do a wonderful picnic every year. I was saying this is such a nice thing, and they get all the cultural stuff and the food. We always look forward to it every year. I have a brother and sister that are Korean. They're awesome. I have nieces that are part Korean and a nephew that's also part Korean. He's over there. Korean people all the way.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은 오크브룩에 본부를 둔 국제 봉사단체 라이온스 클럽 인터내셔널의 지부로 한인들로만 구성된 미국 내 첫 라이온스 클럽은 1943년 한인이라는 상징성을 타이틀에 담아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발족됐다고 하는데요. 한국문화 체험 피크닉은 1977년 첫 행사를 시작해 올해로 44회째를 맞았습니다. 1970년대에 한 입양부모로 알게 된 라이온스 클럽 회원에 의해 창안된 행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소곤 직전 회장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손만성 씨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그분 사모님이 이제 미국 분이신데 45년, 6, 7년 전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는 입양의 가족들이 많은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 문화가 없잖아요. 입양 가족을 위해서 코리안 컬처 피크닉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은 이외에 입양 후 한국을 한 번도 찾지 못한 이들의 신청을 받아 매년 10여 명을 선정해 모국 방문의 기회를 후원하고 있죠. 2005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 총 14차례에 걸쳐 200여 명이 넘는 입양인들에게 한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해 왔는데요. 올해 선발된 인원은 13명, 임원을 포함한 20여 명의 방문단이 바로 어제 한국을 출발했는데요. 앞으로 2주간 한국에 머물며 모국을 직접 보고 배울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일은 입양 청소년들 데리고 13명 데리고 코리안 컬처 투어를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입양인 모국 방문이죠. 이제 가가지고 2주 동안 있다 오는데 올해 첫 번째 갔다 왔을 때 2005년도에 첫 번째 갔을 때 떠날 때는 대한민국이 나를 입양 보낸 나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 2주 동안 한국 여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뭔가 나는 입양돼서 왔지만 나는 한국인, 나도 대한민국 사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는 우리 멤버들 마음속에 우리 클럽이 하기에는 되게 벅차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올해까지 온 거예요. 가면은 일단 저희가 자매 클럽이 있어요. 뭐 서서울 라이온스, 부산 통일 라이온스, 또 전주 라이온스 클럽들이 있거든요. 이리배산. 그 세 클럽들이 저희하고 같이 투어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열흘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가지고 3일, 3일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같이 투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한편 이날 피크닉에는 시카고 한인 서해협회에서 나와 한글로 이름 써주기 등 여러 또 이벤트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한국무용단 중등부 팀과 또 판소리 전문가 박주미, 검은고 전문 연주가 양선우, 또 오페라싱어 이경재, 태권도 시범단 리 패밀리 마셜스 아츠 등 여러 예술단체 및 개인이 참여해 멋진 공연을 선보여 또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매년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시카고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유급 휴가 정책도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카고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직원 21명 이상 고용주의 경우 $15 80센트에서 $16 20센트로, 직원 20명 이하 고용주의 경우 $15에서 $16 20센트로 인상됩니다. 이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등화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실에 따르면 2021년 $15로 인상된 이후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또는 2.5% 중 낮은 비율로 인상됩니다.
또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는 과도기적 고용 프로그램의 최저임금은 $15로 설정됩니다. 하나의 공정임금 조례의 일환으로 팁 근로자에 대한 팁 임금 공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요.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11 2센트인 레스토랑 서버, 바텐더, 버스기사 등 팁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2028년 7월 1일 시의 표준 최저임금과 동등해질 때까지 매년 8%씩 인상됩니다. 또한 2023년 11월에 통과된 시카고 유급 휴가 및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 조례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에 따라 120일 동안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시카고의 근로자는 최대 5일의 유급 휴가와 5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인하 횟수도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연준이 11일에서 12일에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5.25에서 5.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9일 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99%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 등 경제지표로 감안하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AFP 통신이 전했는데요. 한편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설문조사에서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9월 첫 인하, 연내 2회 인하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중 약 60%가 올해 2차례 인하를 예측했는데요. 이는 전달 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달 시카고 도심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2024 나스카 시카고 경주를 위한 도로 폐쇄 및 주차 제한 조치가 경기 시작을 거의 한 달 앞둔 지난 밤 발효됐습니다. 시카고 교통국에 따르면 현재 미시간 애비뉴와 컬럼버스 드라이브 사이에 아이다비 웰스 드라이브가 폐쇄됐으며 잭슨 드라이브와 발보아 드라이브 사이의 남쪽 방향 컬럼버스 드라이브에 주차 제한이 시행됐는데요. 자정부터 시작된 폐쇄 및 제한 조치 이후 서킷 메인 관중석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힙니다. 이번 폐쇄 조치는 시카고 관계자들이 레이스 건설 기간을 2023년 25일에서 19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추가 폐쇄는 6월 19일부터 시작되며 대부분의 폐쇄는 6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레이스가 열리는 7월 6일과 7일에는 컬럼버스 드라이브, 미시간 애비뉴, 듀세브 렉슈어 드라이브가 모두 폐쇄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은 7월 8일 오전 6시까지 해당 도로를 다시 개방할 계획인데요. 시는 나스카 시카고 경주를 위한 모든 시설 철거를 7월 18일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처음 2.2마일 서킷에서 열린 제1회 경기는 비등 악천후로 인해 121번 루프와 220번 그랜트 파크가 단축된 채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트럼프가, 경합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SBS가 최근 미국 유권자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응답자의 5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49%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였는데요. 미 전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패를 결정해온 경합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1%포인트 앞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대선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트럼프 지지자 중에 71%는 유죄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투표에서 중요한 이슈는 경제와 물가 오름세, 민주주의, 범죄, 남북 국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뉴욕주의 새로운 법에 따라 매장에 패닉 버튼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지난 7일 통과시킨 소매업 종사자 안전법은 월마트 등 대형 소매 체인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패닉 버튼을 설치하거나 응급 서비스로 호출하는 웨어러블 또는 휴대폰으로 작동하는 패닉 버튼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대부분의 소매업체가 직원들에게 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직원이 500명 이상인 모든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2027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10만 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를 대표하는 소매, 도매 및 백화점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반면 소매업 단체들은 패닉 버튼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비판해왔죠. 월마트의 기업 업무 담당 부사장 댄 바틀럿은 오경보가 많이 발생한다며 10번 중에 8번은 누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울러 뉴욕주의 98개 매장을 포함해 미국 전역의 4,700개 월마트 매장에 모두 패닉 버튼을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평균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에 최대 낙폭입니다. 경제매체 CNBC가 자동차 시장조사 업체 ICCars의 통계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고 전기차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 하락한 14,418달러였습니다. 같은 기간 중고차의 평균 가격은 3.6% 하락한 데 비해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중고 EV 가격은 28.9% 하락해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ICCars의 수석 분석가인 칼 브라워는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신형 테슬라에 대해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대형 렌터카 업체인 헐츠는 올해 초부터 보유 중이던 테슬라를 대량으로 중고차 시장에 내놨습니다. 현재 헐츠의 자동차 판매 사이트에는 테슬라 EV 1,186대가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2022, 2023년형 모델 3 세단이었습니다. 가격대는 21,000달러에서 36,000달러 사이였는데요. CNBC는 이 같은 중고 전기차 가격 하락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과대 광고가 냉정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침체와 더불어 자동차 회사들의 하이브리드차 집중 투자 등 때문이라고도 진단했습니다. 오랫동안 펩시가 누려온 미국 2위 탄산음료 자리를 닥터페퍼가 차지했습니다. 여전한 미국 1등은 코카콜라입니다. 무역 전문지 베버리지 다이저스트의 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따르면 닥터페퍼는 2023년 펩시를 제치고 미국 내 2위의 탄산음료 브랜드로 올라섰는데요. 펩시는 1985년 이후에 지켜온 2위 자리를 이번에 닥터페퍼에 내줬습니다. 다만 두 음료 모두 탄산음료 시장 점유율은 8.3%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시카고일은 오늘 오전 다소 쌀쌀한 가운데 구름과 안개 낀 날씨로 시작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50도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에 구름이 거쳐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여전히 선선합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최대 20마일의 돌풍이 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2도입니다. 내일 화요일 기온은 평년 기온을 되찾겠는데요. 낮 최고 76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57도, 습도는 76%, 바람은 북풍이 9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 심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